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월에 폭락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맞췄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측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요. 어찌됐건 역대 최대 규모의 강제 청산이 있었는데 크립토닷컴 미국 주요 거래소의 대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거 좀 조사 좀 해야 된다. 일부 거래소에서 시장 변동성 발생했을 때 거래소가 멈추기도 하고 기능이 저하가 돼서 이거 매매가 안 된 현상들이 보니까 있는 것 같다. 요거 확실하게 조사해야 되고 심지어 이제 거래 체결 가격이 정확했는지 시장 지수가 일치하게 책정이 됐는지 거래 모니터링, 자금 세탁 방지 이런 것들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된다. 사실 거래소 대표가 이제 같은 업종이잖아요. 이런 쪽을 한번 쉽게 말하면 좀 털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본인이 보시기에도 지금 이 대표님이 보시기에도 이상한 점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딱 더 뒤져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저의 이제 추측은요. 이게 정말 세력들이 짜고 치는 속임수라고 했다면 저는 이 범인들 의혹으로 남지 않을까. 범인들 안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한 번, 두 번이면 그럴 수도 있단데요. 예, 우리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블랙락에서 XRP, 리플 ETF를 신청했다 카더라 했는데 이거 완전 오보였거든요. 그 다음 SEC의 트위터 계정이 해킹이 돼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다. 테라, 루나, 공매도, 시타델이다, 블랙락이 공매도를 했다, 카더라, 이런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온다. 요거는 조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가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중범죄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용의자로 지목되는 분들이 몇 명이 있긴 하겠죠. 근데 코인 투자를 이걸 하실 때요. 그냥 순진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장기적으로 이제 수익이 아니고 생존 자체가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냥 정리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코인의 부정행위, 사기, 속임수, 연막전이 왜 이렇게 많을 것이냐. 그만큼 여기에 먹거리가 엄청 큰 게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조작이, 사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단기 조정이 끝났다. 이제는 4,500달러로 갈 것이다. 요거는 이제 코인 텔레그래프라고 영국 쪽에 있는 제일 큰 이제 코인 관련 언론사입니다. 여기에서는 조정이 끝났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190억 달러의 청산을 맞췄던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트위터에 이제 X죠. 활동명은 애쉬 크립토라고 하는 이제 구독자가 아니죠. 팔로워가 한 200만 명에 달하는 이제 오래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곧 반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애쉬 크립토 이 사람을 팔로우 하시면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번역기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이 예측글을 10월 2일에 작성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그 날짜가 적혀 있죠. 저의 10월 예측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펌프토버, 이건 이제 업토버인데 펌핑이 올 것이다라고 진짜 믿게 만드는 펌핑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10월 초반에도 분위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곧 비트코인이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10만 6천 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고 이더리움도 3,800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나쁜 하락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업토버가 취소되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소름 돋게 실은 맞추긴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상승론자들, 특히 누구를 다 청산시킬 거라고요? 주로 일반인들을 이제 청산을 시켜버릴 것입니다. 이 단계는 10월 중순, 최대 15일 20일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약세를 볼 때 지금이죠. 모두가 지금 약세. 이제 끝났어. 시즌 종료야. 이제는 진짜 끝이야. 자, 이럴 때 사람들은 이제 펌프토버, 업토버가 취소됐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숏 배팅, 누가 또 밑으로 한번 더 쏠 것 같아. 숏 배팅이 쌓이는 거죠. 하락론자들이 쌓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장이 또 그걸 깨고 반대로 반등을 시작해서 10월의 마지막 지금 10일부터 4분기 이제 11월, 12월까지 포물선 랠리가 시작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0월도 결국에는 이 한 번에 이거는 이제 그냥 하락 조정 이벤트고 결국 마무리는 플러스로 마감이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4분기에 포물선 펌핑이 시작이 돼서 비트코인은 15만 달러에서 18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뭐 2억 저기 한 뭐 4, 5천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더리움도 한 10,000달러 한 1,400만 원, 1,500만 원까지 가고 마침내 진짜 알트 시즌이 시작이 돼서 단 3개월, 4개월 만에 10배, 20배, 30배, 50배 알트코인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주목하십시오. 본인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틀렸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계속 펌프질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은 현재 현금, 유동성 자산, 현금이 85%가 이미 코인 시장에 들어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 거예요. 85% 이미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더 올랐고 이제 더 펌프질을 하고 싶지만 시장은 항상 반대로 움직이더라. 그래서 저는 이 반대 하락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을 15%를 보유하고 있다.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은 이제 보통 내기는 아니라고 하는 게 이제 느껴져요. 모두가 상방을 외칠 때 현금을 15%를 보유했다.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오른다면 제 85%가 지금 코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수익을 얻겠죠. 하지만 만약 떨어진다면 하락하게 된다면 저는 현금 15% 남겨둔 걸로 바이 더 딥을 할 것입니다. 이 시장에서 이 괄호 열고 닫고 이 잔혹한 시장에서 승리하려면 양쪽 모두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에 실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력자라고 보여져요. 근데 단기적으로 얼마가 될 겁니다. 언제가 될 겁니다. 이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해요. 어쩌다 한 번이죠.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 모든 의견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단기적인 것들. 근데 이 사람의 훌륭한 점은 뭐냐? 오르면 85% 수익을 거둘 거고 떨어지면 15% 바이 더 딥 할 거다. 이건 뭡니까? 이건 겸손한 거예요. 본인이 미래를 안다? 모른다는 거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죠. 고수 실력자는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고 정확하게 그 날짜에 얼마를 맞춘다가 아니라니까요. 고수는 누구냐? 실력자는 누구냐? 홀짝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홀이냐 짝이냐 이거 뭐 그냥 맞추면 살고 틀리면 그냥 오징어 게임처럼 뛰어내리는 이런 게 아니고 두 개의 경우에 모두 다 준비가 되어 있느냐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고수예요. 이렇게 됐을 때 대책이 없다? 그거는 조금 위험한 홀짝 게임, 도박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번의 폭락과 그러니까 여러 번의 폭락, 쉐이크아웃, 그러니까 크래시도 이제 이제 폭락을 견뎌내셔야만 합니다. 실수에서 수백 가지의 교훈을 얻고 인생을 영원히 바꿀 단 한 번의 거래를 위해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 이거는 정말 밑줄을 우리가 그어도 아깝지 않을 전 명언이라 봐요. 마지막 한 번 크게 이기면 된다는 얘기고 김승호 회장님 예전에 하셨던 게 전 인상 깊었던 게 본인은 미국에서 이제 뭐 한인 교포 뭐 2세십니까? 처음에 가서 하기만 하면 뭐 슈퍼마켓만 열면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7번 망했답니다. 근데 마지막 8번째 크게 성공을 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우리들 투자자로서도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난 7번 실패를 했어도 꺾이지 않은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대부분은 한 번, 두 번 하고 다 이제 그냥 포기하거든요. 쉬운 일이었다면 모두가 코인으로 부자가 됐겠죠. 이것이 바로 1%만이 성공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거 2%라 얘기를 드렸는데 이분은 좀 더 이제 혹독하시죠. 1%만 성공하더라. 이것을 견뎌야 되는데 이게 쉽겠니라는 얘기죠. 공감이 됩니다. 이젠 조금 하락론자도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제 동생이 자주 이제 CNBC 이제 앵커죠.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해요. 앤드류 로스 소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코인도 거품이고 월가가 1929년 대공황 직전과 닮았다. 지금 장난 아닌 큰 이제 거품이 터질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이거 사실 이 사람 유명한 공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어떤 조사 업체가 있어요. 뭐 XWIN, 뭐 Xwin 리서치에서도 진짜 바닥은 아직 안 왔다.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의 하락은 하락도 아니다.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런 기사들도 정말 심심찮게 보이거든요. 아까 그 코인텔레그래프였다면, 이건 미국의 이제 제일 큰 크립토 주요 언론사입니다. 코인데스크죠. 비트코인이 2017년, 21년 고점을 연결했던 뭐 하여튼 장기 추세선 돌파가 있는데, 요거 지금 3번 연속 실패했다? 이 정도면 이건 우연이 아니고 이젠 패턴이다. 10만 달러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10년 이상 보고 있지만 이 코인판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은 정말 쉽지 않은 판이 맞습니다. 요거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항상 이런 겁주는 내용인데 일정 부분 사실도 실은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거에 이제 예측에 있어서 저는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는데, 하락하면 뭐 10만 7천 달러, 이거 200일 단순 이동 평균 밑으로 가면 10만 달러 밑으로 이제 또 크래시 할 거다. 반면 12만 1,800달러를 돌파하면 상승세로 전환이 된다. 이런 예측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뭔 얘기냐? 친구들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은 뭘까요?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내가 원하는 날짜, 내가 원하는 코인, 내가 원하는 가격대로 안 가는 게 정상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통제력이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제가 뭐 공부를 해야 된다, 지식을 쌓는다, 믿음을 키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요건요, 우리가 그 좋은 날을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를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냐? 지금 좀 전에 보셨던, 지난주 금요일에 봤던 정말 대폭락 있죠. 쓰나미가 한 번씩 옵니다. 태풍이 한 번씩 오거든요. 그때를 위함이에요. 그때 이게 이제 현금과 같이 맞닿았을 때 우리는 한 움큼씩 용기를 내서 살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 공부와 지식과 믿음에서 나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상승장에서 필요한 게 아니고 큰 위기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때 결판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있을 때 있다라는 얘기예요. 공부가. 똑같은 교육 방송인데 어떤 분들에게는 확정된 미래,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인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제 가격만 이제 폭락이 되면 그냥 다 사기죠. 뭐 다 사기꾼이고 다 내부자의 소행이고, 정말 뭐 내부자의 소행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 탓하면 뭐 하겠냐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코인 투자는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 알트코인 투자하는 전액이 실제로 다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선물 옵션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코인 투자를 권유하는 방송이 절대 아닙니다. 본인이 확신하는 그 미래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 강남의 부동산이면 그냥 부동산 하셨으면 전 좋겠어요. 자, 하이퍼리퀴드의 설립자가 바이낸스 등 거래소의 강제 청산 규모가 실제보다 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잊을만 하면 계속 나옵니다. 1초에 수천 건의 청산 오도 나올 수 있죠. 그 이제 뭐 극한의 이제 폭락장에서 사람들 다 패닉셀 하잖아요. 근데 데이터상으로는 1초에 한 건만 청산된 것으로 반영이 됐다. 그러면 실제 강제 청산 규모는 100배 이상 축소됐을 수도 있다. 물론 의혹입니다. 이걸 뭐 진실을 알 수는 없죠. 코인 역사상 단연 최대 규모의 청산인데 이게 100배 이상 축소됐다. 뭐 상상을 별로 하고 싶진 않네요. 무기한 선물 펀딩 비율,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떠냐? 2022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심각하게 겁을 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펀딩 비율이 낮다라는 것은 다수의 트레이더들이 하락을 예상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다만 현재 같이 펀딩 비율이 극도로 낮은 상황, 그러니까 탐욕 자체가 없어요. 요럴 때는 오히려 숏 스퀴즈가 나오면서 이제 그냥 반대로 이제 반등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도 팩트가 맞죠. 최근에 이제 현물 시장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은 당연히 극도의 공포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죠.
내부자들이 야, 숏 한번 쳤다며. 근데 한번 숏을 더 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또 루머가 파다하게 퍼져 있는 거죠. 근데요, 선물 투자, 현물 투자. 저는 선물은 웬만하면 특히 이제 뭐 레버리지 껴서 하시는 건 웬만하면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하다가 이제 그 확신에 쳐서 금액을 높였을 때 꼭 이런 일들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선물은 선물 투자 마진 거래는요. 결국은 홀짝 게임이에요. 맞추면 홀인 게 맞으면 뭐 수십 배 벌 수도 있죠. 짝으로 만약 틀렸을 때는 그냥 전 자산이 한꺼번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게 선물입니다. 반면 현물 투자는 뭘까요? 되도록이면 우량 코인, 우량 주, 그리고 단기에 4848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정말 우직하게 가져갔을 때 저는 이길 확률이요. 사실 제가 여기 90%라 적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트코인을 10년 전에, 아니 5년 전에, 아니 1년 전에만 샀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면 지금 몇 배입니까? 2배 이상 갔지 않았을까요? 뭐 5년, 뭐 6년, 7년은 말할 것도 없고 질 확률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게 현물의 위력이에요. 특히 이제 우량주 장기 투자했을 때 위력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새로운 자산군이자 우리가 이런 새로운 자산이 태어났는, 이게 태동이 됐지 않습니까? 요거 볼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류 역상 통틀어서 없어요. 정말 드문 것을 지금 목격하고 계신 거고 이것이 한때의 유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굳이 선물로 아니 뭐 비투로 시간을 그냥 바짝 당겨가지고 한 번에 굳이 홀짝 게임에 이렇게 오징어 게임에 참여할 이유가 있겠냐라는 게 제 의견이죠. 어찌됐건 이제 롱도 청산이 됐으면 숏도 한 번씩 청산이 나옵니다. 이러면 가격이 이제 반등을 하게 되겠죠. 모두가 업터 보이자 이렇게 흥분을 했을 때 세력들은 숏터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펀딩 비율 보면서 여기에 좀 사람들 롱 베팅 한쪽으로 너무 쏠렸네. 그러면 그냥 밑장 쓱 빼는 거죠.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나친 쏠림 현상이 나올 때 우린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현물은 그나마 좀 난데 선물은 모두가 다 롱 베팅을 한다. 모두가 다 숏 베팅을 한다. 그럼 세력 입장에서 그냥 싹 다 먹으면 저 돈 그냥 한 입에 삼킬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 와중에 나스닥 상장 회사 알파톤 캐피탈, 이름에 이제 톤, 텔레그램에 톤 코인이 들어가네요. 30만 개의 톤 코인을 추매했고 익명의 신생 고래는 비트고에서 비트코인 5,590만 달러 500개를 샀습니다. 스마트 웹 컴퍼니는 이제 영국에 있는 이제 그 웹 개발사인데요. 100개의 비트코인을 추매했고요. 마라 홀딩스, 이제 유명한 그 비트코인 채굴 업체도 여기도 비트코인 대략 한 400개 정도를 추매했다. 현재 53,250개. 굉장한 업체들이 계속 주워 담고 있습니다. 누구는 남 탓하고, 남 탓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코인을 하면요. 남 탓은 그냥 그 정도 하시고, 그럼 이게 왜 발생했지? 분석해야죠. 근데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이 하락장에도, 그러니까 이 새에도 기회를 살릴 수 있을까? 요거에 집중하셔야죠. 누군가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량 코인 듬뿍 담고 있는 거예요. 폭락의 바이더 딥을 했다. 정말 훌륭하신 거고요. 이때 내가 현금이 없었다. 이거 좋은 경험이신 거예요. 어떻게 현금을 남겨줍니까? 그 본인만의 방식을 찾으셔야죠. 제 동생은 뭐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 아니면 그냥 비트코인을 산다. 저 같은 경우 안 보이는 어디 은행 계좌에다가 뭐 예금으로 좀 맡겨버리거든요. 아니면 뭐 금을 사서 뭐 어떤 분은 중고 거래했던 당근 거래해가지고 그거 판 걸로 이제 코인 사셨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경험은 우리를 성장시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트마인 잘 아시죠? 이더리움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상장 회사죠. 여기는 시장이 하락해서 한때 이더리움 미실현 손실이 21억 달러, 한화 3조 원입니다. 미실현 손실은 아직 팔지는 않았지만 업비트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이제 그 숫자가 보이잖아요. 우리 계좌에. 그때 마이너스 3조 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뭐 회사라고 해도 마이너스 3조 원, 이 치가 떨리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평단가도 이더리움 4,535달러예요. 우리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283만 개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하락 중에도 이더리움을 33,323개를
매수했다. 근데 보니까 또 샀어요. 27,256개를 더 샀습니다. 뭐 곧 있으면 이제 300만 개 채우겠죠. 이게 어떤 생각을 하면 이게 이해가 되냐면요. 비트마인 같은 것은 지금 뭐 피터 틸이다, 톰 리다 지금 글로벌 세력들이 지금 여기에 돈을 엄청 넣지 않습니까? 이더리움 어차피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가는데 얼마면 뭐 무슨 상관이야.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시면 대신 우량 코인이라는 확신이 있어야겠죠. 이게 이제 확신과 맞닿으면 이건 뭐 이제 훌륭한 전략이 장기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좀 시장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한마디 남기죠. 시진핑과 우리 관계 좋다. 중국과 잘할 수 있을 거야라고 이제 10일 현지 시간에 밝혔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야. 우린 도우려고 하는 거야.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걱정 말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매우 존경하는 시 주석이 잠시 안 좋은 순간을 겪었던 거고 그는 자기 나라가 불황을 겪는 것을 누가 원하겠냐. 나도 마찬가지다. 제가 여기서 해제 한번 가겠습니다. 그 어떤 리더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자국민이 고통을 주고 정치적인 자살 행위를 하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정말 100% 안 할 거다의 베팅을 올 초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저걸 하겠냐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11월 1일은 나에게 아주 먼 미래와 같다. 무슨 아주 먼 미래요. 이제 코앞인데 2주 앞이면 되는데 자신이 예고한 관세 부과 시점 전까지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얘기잖아요. 야, 우리 11월 1일이면 기간 아직 있네? 근데 이제는 그래도 좀 슬슬 협상해야 되지 않아? 우리 지금 뭐 이제 서로 한 대씩 주고 받았으니까 이제 라운드 테이블 와야지. 이런 얘기 아닙니까? 크립토 TV를 사실은 보시는 이유 딱 한 가지만 고르면 미래 방향성이요. 그거 외에 뭐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방향성을 알아도 코인은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의 소식, 이게 이제 뭐 폭락 기사 해도 묻혔던 것 같은데 되게 의미가 큰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월스트리트에 있는 10대 은행들 스테이블 코인 공동 개발에 착수했다라고 밝혀져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시티은행 등 글로벌 10대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공동으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주로 많이 썼죠. 뭐 테더도 하고 서클도 있었고 거래소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는 전통 금융 은행들로 편입이 되고 있는 신호탄이 나온 거죠. 요건 뭐냐면요.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전통 금융 은행망에 이렇게 깔린다라는 것은 전통 기존의 종이돈만 왔다 갔다 하던 거기에 이제 통화량의 개념도 이제 증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통화량보다는 통화가 이제 왔다 갔다 이제 거래가 되는 속도가 급증한다는 걸 의미해요. 통화량을 늘리든지 속도를 늘리든지 둘 다 하면 실은 경제 GDP가 성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AI 그 밈 아시죠? 누가 누구한테 뭐 이제 100조 서로 주고받고 했더니 이게 다 GDP에 실은 잡히는 구조거든요. 어찌됐건 여기에 뭐 BNP 파리바, 산탄데르, 바클레이즈, 도이치뱅크, MUFG 그 일본에서 제일 큰 은행이거든요. 이런 데서 1대1 준비금 담보 디지털 화폐를 공공 블록체인에서 구현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공공 블록체인에서 구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퍼블릭 체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에이다, 헤데라, 스위 아니 뭐 이더리움 레이어 2들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죠. 여기 위에서 뭘 한다고요? 미국 달러,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G7 통화를 이 망 위에 얹겠습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진짜 내가 그냥 들어봤어가 아니고 확신한다면 우량 코인, 우량 망 코인 감사제 이거 줍줍 하셨어야죠. 그러지 않을까요? 적당히 믿었다. 그러면 아마 이게 손이 가는 게 좀 어려우셨을 거라고 저는 봐요. 중요한 것은 글로벌 10대 은행들이 왜 뭉쳤냐라는 거죠. 공동 스테이블 코인 왜 같이 개발을 할까요? 보니까 이제 뭐 규제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확보하려고 한다. 맞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뭐 메타, 아마존, 월마트 이런 데서 지금 빅테크가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 검토된다 이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은행들은 지금
사냐 죽냐에 지금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위기감이 엄청 큰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잘 아시다시피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낮아지고 거래 시간이 수초로 단축이 됩니다.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미래거든요. 원래 돈 누가 찍었습니까? 중앙은행이 찍었죠. 그러면 시중은행들은 그 돈을 유통하고 대출해서 예대 마진을 먹는 구조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깨진 거예요. 빅테크, 거래소 이런 데서 감히, 그러니까 예전으로 하면 이 시정 잡배와 같은, 우리는 지금 양반인데 저 친구들이 이제는 돈을 발행해. 그리고 돈을, 빅테크 플랫폼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돈을 굴린다고, 유통을 한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이미 일어나 버린 거죠. 시대가 바뀐 것을 이제 체감을 넘어서 절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이 뭐였냐? 그래서 뭉쳐야 산다는 거예요. 뭉쳐야 사는 거예요. 저들 은행들이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제 큰 은행들끼리 자기들 망을 넓혀버리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트워크 넓혀야 생존이 되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안 쓰면 죽거든요. 이 은행들이 니들이 감히 우리를 놔두고 뭐 했어? 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까? 바로 뭉쳐서 공동 대응했습니까? 후자인 거예요. 물론 불평도 하고 이제 로비도 하고 했겠지만 저는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이 가야 된다 봐요. 지금 우리나라 뭐 이제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지금 뭐 누가 더 크다 누가 이 다 우물 안에 그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답이 없어요. 독자 경쟁에서는 답이 없고 공동 연대 이제 뭐 은행권만이 아니고요. 실은 뭐 저기 네이버 업비트 합치잖아요. 지금은 삼성전자, LG도 지금 합쳐야 될 판이에요. 지금 세계를 상대로 이기려면 공동 연대를 구축해서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하면 해외에 더 많이 퍼뜨릴 수 있을까? 필요하다면 K 콘텐츠, 뭐 K 의료 다 합쳐 그냥 끌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이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야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지 않을까요? 라울 팔이죠.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일을 이게 제가 뭐 한글로 표현이 좀 이제 부족해서 이제 플래시 크래시를 그냥 설거지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폭락이 있었죠. 근데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줄까? 이 사람 뭐라고 하냐? 보통 설거지가 나온 다음에는 V자 모양의 반등이 나오고 그 이후에 보통 최고가를 다시 경신하더라. 이번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쌓여 있었던 레버리지 투자들, 비투자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다 싹쓸이 됐다. 그 다음은 더 오르지 않겠어?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라울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최근의 사태는 레버리지를 만약 사용하지 않았다면 소음에 불과하다. 만약 당신이 장기 보유자로서 코인을 들고 있다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 첫 번째, 내일이 오늘보다 더 디지털화 될 것이냐? 예스죠. 유동성 경기 사이클이 정점에 도달했냐? 아직은 아니죠. 그러면 소음이라는 거예요. 바닥에서 매수하고 이것을 절대 잊지 말라. 근데 저도요, 이번 하락에 뭐 이렇게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통장을 깨야 되나, 이제 깰 게 다 깨져서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이제 뭘 더 팔아야 되냐, 이제 금도 이제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가 10년 이상 생존했던 비결, 이거를 뭐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보거든요. 저도 잡코인 사봤습니다. 잡코인 샀더니 이제 타이밍 잘못 놓치면 마이너스 98%, 이거 꼭 경험을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거기서 배우는 게 진짜 많습니다. 잡코인을 샀는데 그러면 이제 잡코인을 위주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량 코인, 비트, 이더, XRP, 솔라나 플러스 나머지 알파 개념으로 가는 게 그래서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제가 아무리 사고 싶어도 저는 빚으로 사지 않습니다. 선물 옵션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요게 10년간 일단 큰 수익을 보기 전에 일단 살아야 하잖아요. 죽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살아서 생존했던 비결 요 세 개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저는 좋겠다. 물론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홀짝 게임, 확률, 맞추면 도, 틀리면, 그러니까 맞추면 뭐죠? 틀리면 도, 이게 아니고 이길 거면, 이왕 하는 거면 확실하게 이기는 게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